안녕하세요. 안혜 선생입니다. 오늘 또 태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 첫 번째, 두 번째 태풍이 너무 붙어 있는데 좀 걱정이에요. 다행인 건 한반도를 통과한다라는 그런 경로가 있었었는데 동해 쪽으로 좀 빠진다고 하니까 한반도가 태풍의 왼쪽에 위치하게 될 거라서 좀 피해가 좀 적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크게는 실수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계시는 내용 중에서 어느 한 부분을 이야기해 볼 생각입니다. 제가 저나 혹은 다른 전문가분들이나 아니면 다른 선생님들이 보시기에는 실수라는 그런 부분이 아닌데 이제 학생들도 쉽게 그런 이야기 실수예요 이렇게 하기도 하고 혹은 학부모님들은 좀 이제 현상이 그렇기 때문에 이건 실수가 아니겠냐 이렇게 짐작하시는 부분인데 저희가 보기엔 실수가 아니라고 생각되는 그 부분 어떤 부분? 이런 부분 쉬운 거는 틀리는데 어려운 건 맞히는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것도 좀 자주 일어난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이런 부분은 실수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 두세 가지 예가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를 좀 들어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쉬운 건 틀리고 어려운 건 맞히니까 이제 부모님들께서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어떻게 어려운 거는 맞히는데 쉬운 건 틀리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학생들이 이제 여기는 이제 공부 태도에 좀 그죠? 태도, 학생들의 태도 여기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의 한 원인이 될 수도 있고 또 혹은 이제 주로 사교육을 받으니까 사교육의 수업 방식에도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두 가지를 적기는 했지만 사실 여기서 나타내는 어떤 패턴은 사실 비슷하다는 거죠. 학생들의 태도에서 어떤 것이 오냐. 학생들이 예를 들면 이제 누가 그렇게 어떤 이렇게 이끌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쉬운 문제는 대충 풀고 좀 어려운 문제라고 하는 이 어려운 문제가 사실 저는 이제 이 어려운 문제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심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 응용 수준의 문제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 좀 1페이지에 제일 앞 시험을 치면 1, 2번 이런 건 틀리는데 한 10번대는 안 틀린다 이거죠. 그죠? 한 5번에서 15번 사이는 또 꽤 맞히는데 이상하게 쉬운 걸 틀린다. 이런 현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학생들이 쉬운 건 대충 이 쉬운 거라는 말은 쉽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개념적인 부분은 대충 하고 좀 유형별로 쫙 나와 있는 문제를 풀 때 어떤 성취감을 더 느끼게 되니까 그런 쪽에 좀 더 급하게 많은 양을 소화하게 되는 그런 태도가 있는 거죠. 근데 이 태도는 주로 어디서 오냐면 이런 수업 방식에서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사교육, 과외든 학원이든 교습소든 공부방이든 많은 양의 문제를 소화한다. 과도하게 많은 양의 문제를 소화한다. 기계식으로. 문제집을 몇 권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순 없어요. 어쨌든 좀 많은 양을 소화한다. 기계식으로. 이 말은 이제 여기에는 수업 방식에 또 어떤 선생님의 선생님 스타일도 있을 수 있죠. 그죠? 선생님이 많은 양을 소화하지만 어떤 원리에 집중해서 수업을 하는 것과 어떤 스킬에 대한 부분에 집중해서 수업하는 건 좀 다를 수 있잖아요. 선생님이 야 이건 이렇게 그냥 해. 이렇게 하면 돼. 이 문제는 이렇게 하면 돼. 이 문제는 이렇게 하면 돼. 이 문제는 이렇게 하면 돼. 라는 어떤 스킬 위주의 공부를 시키면 거기에 많은 양의 문제를 풀고
거기에 개념에 대한 부분을 꼼꼼하게 보지 못하게 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과정에 의해서 이런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겠냐라고 제가 이제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좀 나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학생이 이제 중학교 1학년에 올라가서 다항식을 배웁니다. 다항식을 배운 다음에 방정식을 배우죠. 자, 그러면 방정식을 배우는데 이제 익숙하지 않고 풀어야 되는 문제에 푸는 방법을 많이 일단 배워야 되기 때문에 방정식의 개념과 방정식에 대한 이해와 개념, 예를 들면 개념이라고 하면 뭐겠어요? 방정식의 정의, 이게 방정식이 맞느냐 아니냐 이런 걸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 그 방정식과 다항식의 차이점, 그건 무엇인가 이런 것도 학생들이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되는 거죠. 근데 방정식의 풀이는 방정식의 답이 얼마냐 이걸 찾는 거란 말입니다. 풀이하는 방법. 결국 최종적으로 x는 얼마입니다. 이렇게 나와야 하는데, 만약에 학생이 다항식과 방정식을 구분하지 못한 상태로 주어진 방정식을 계속 푸는 연습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학생은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아는 겁니다.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알아서 방정식을 풀어서 문제의 해를 구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는 조금 복잡하게 개수가 분수나 소수가 있어서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양변에 10 곱하고 100 곱하고 이래가지고 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응용 수준의 문제는 마친 거라 이거죠. 근데 만약에 방정식의 풀이가 만약에 응용 문제라면 방정식을 찾아라. 예를 들어서 다항식과 방정식이 섞여 있는데 그 중에서 방정식을 찾아라라는 문제들은 앞부분에 나온단 말입니다. 문제 1, 2, 3, 4번 안에 들어가 있는 쉬운 문제에 속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부분 앞부분에 쉬운 문제를 넣잖아요, 선생님들께서. 그러면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보시기에 방정식을 찾아라라고 하는 이런 내용은 이렇게 풀어서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니까, 그죠? 쉬운 문제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방정식의 풀이는 마치고 개수가 있어서 어려워 보이는 문제는 맞췄는데 이건 틀린 거예요. 그러면 어머님들께서 애가 실수했는데 이런 생각을 하시거나, 우리 애가 지금 쉬운 건 틀리고 어려운 건 맞히는데 이건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이런 말씀하시는 부분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이 큰 부분을 차지할 수 있다는 거. 방정식, 다항식은 약간 비슷한데 물론 다 비슷하죠. 이쪽으로. 그럼 함수 이야기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함수도 마찬가지. 함수도 이제 함수의 개념을 배우고 1차 함수, 2차 함수 있지만 1차 함수 이야기하면 1학년 때 정비례, 반비례 배우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함수를 이야기할 때 예를 들어서 식을 구하여라. 함수 식을 구하여라. 이거는 풀어내고, 예를 들어서 x절편을 찾아라. x절편 얼마인가? x절편 구하는 방법은 y에 0을 집어넣어라. 이렇게 기계식으로 다 알잖아요. 그죠? 그 의미를 모르는 학생도 있습니다. x절편을 찾으려면, 그죠? y에다 0을 대입해라. 이렇게 x절편의 의미가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도 그렇게 공부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점검을 하다 보면 x절편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봐, x절편을 그래프에 찍어봐, 그러면 못 찍어요, 애들이. 근데 x절편은 구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함수 식을 구하고 x절편도 구하는데 그래프를 못 찾는 학생들. 그래프는 또 좀 쉬운 문제에 포함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식을 다 가르쳐주고 이 식의
그래프를 그린 것은 다음 중 무엇인가? 그러면 그래프를 못 찾아요. 혹은 식을 구하여라. x절편 얼마이냐? 뭐 y절편 얼마이냐? 뭐 이런 이야기 해서 다 풀어내는데 정작 함수는 다음 중 똑같은 거죠. 다항식과 방정식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함수는 이렇게 식이 여러 개 있거나 아니면 말로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것 중에서 다음 중 함수를 찾으시오. 그러면 함수를 못 찾아요. 지금 이 영상을 학생들이 보고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학교 2학년이 함수가 뭡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금방 답이 나와야 함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죠. 정확하게. 방정식이 뭡니까? 이렇게 제가 물어봤을 때 방정식과 다항식의 차이가 뭡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금방 답이 나와야, 그죠? 정확한 답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방정식이 뭐더라? 다항식하고 차이가 뭐지? 이렇게 되어 있으면 기본적인 개념에서 제대로 공부가 안 되어 있다는 거죠.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로 올라가면 뭐 비슷한 실수들은 또 많이 나옵니다. 예를 뭐 더 들어야 되나? 뭐 예를 들면은 이거는 뭐 문제를 잘못 읽었다라고 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인수분해를 하여라. 인수분해를 2차 식인데 인수분해를 하여라 라고 하면, 그죠? 어떤 식이 있습니다. 그럼 이 식을 이렇게 인수분해해서 답을 적어야 된다 이거죠. 근데 이걸 주관식으로 내면 저희 뭐 예를 들어서 레벨 테스트나 이런 걸 치면 학생들이 어떻게 쓰는지 아세요? 어떤 답안들이 많으냐 하면 x는 3, x는 -2 이렇게 적어야 돼요. 물론 여기서는 이 부분은 이제 인수분해 이 문제를 제대로 안 읽고, 그죠? 푸는데 막 신경 쓰다 보니까 그냥 식이 나오면 막 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풀어서 식이 나왔으니까 막 풀어가지고 방정식 풀듯이 이렇게 풀어놓고 이게 답이라고 써두는 거죠. 이게 왜 잘못됐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생각하시는 이게 뭐 쉬운 거는 틀리고, 제가 오늘 지금 간략하게 드린 이 말씀이 이 쉬운 것은 틀리고 어려운 것은 맞히고에 대한 전부를 다 커버한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도 뭐 다는 모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런 질문들이 있으셔가지고 제가 갖고 있는 경험하고 이렇게 맞추어서 이제 몇 가지 케이스를 들어서 이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제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겁니다. 우리 아이의 태도나 학원의 수업 방식에서 너무 많은 양을 풀어서 기계식으로 풀어서 개념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많은 양의 문제를 풀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거는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말이죠. 그래서 개념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개념 중요하다. 그래서 개념 문제는 쉬울 수 있다. 개념 문제는 쉬울 수 있다. 단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정확하게 개념을 알고 있다면 개념 문제는 쉬운 문제예요. 그래서 개념 문제가 쉬워지려면 쉬운 문제를 틀리지 않으려면 개념은 쉽다. 개념은 문제가 쉬울 수 있는 거지 개념이 쉬운 건 아니란 말입니다. 개념은 중요하다. 개념이 중요하다 이 말을 제가 그대로 쓴 겁니다. 개념은 중요한 것이다. 개념은 중요한 것이고 개념을 정확하게 알면 이제 개념 문제가 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무작정 개념 공부를 대충 하고 응용 문제 많이 풀고 개념 문제 틀리는 이런 현상을 좀 방지하려면 한번 우리 이런 습관이 있거나 이런 상황이 여러 번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 우리 학생이 보고 있다면 학생도 보아야 될 것 같아요.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제일 이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아니면 뭐 최적의 처방이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모르겠어요. 10분, 12분 정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들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면 한번 자기의 습관이나 공부 습관이나 아니면 학원에서 하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보고 좀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한번 뭔가를 좀 조정하고 이렇게 바꿔보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움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수업 파이팅.